전세 가격 상승이 강해지면은 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매매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시는 게 맞다. 부록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면 네. 시장이 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집 사고 하는 분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실거주자, 실수요자가 더 많죠, 사실. 지금.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투기 수요가 꼈다라고 말할 지역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안 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기 수요는요, 실수요가 목적에 따라서 투기 수요로 변질될 수 있는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하고 투기 수요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네. 실수요자도 지금 그분들이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영끌에서 이 강남을 가는 이유, 강남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강남에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해서 영끌하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지금 되게 무너질 수 있는, 까딱 잘못해서 어설프게 비싸게 사게 되면 네. 조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좀 욕심이 조금 더 과도하게 들어간 시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약간 돈 벌 목적 이제 많다. 지금은. 그러니까 강남이 좀 더 들썩거리는 거고 다른 동네는 들썩거리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빠진 동네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동네는 원래라면은 실수요이신 분들은 싸줬으니까 사면 되는데 네. 안 사요. 그러니까요. 안 오를까 봐. 그러니까 실수요하고 투기 수요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 네. 돈 벌려고 하는 게 다 크니까 이런 시장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국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 거래량 상승이나 아니면 뭐 시장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무주택이신 분들도 또 다 돈 벌려는 마음도 크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기다리면 제일 좋은 전략일까요? 우선은 조금 이게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네. 무주택자분들은 왜 무주택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 젊어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은 또 바꿔놓고 말하면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 같은 때는. 네. 근데요, 상승하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려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기다린다는 거의 기준이 뭐 6개월 뭐 이 정도인가요? 아니요. 뭐 2, 3년. 기준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포인트로 전세 가격 상승이 강해지면은 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평균적으로는 무주택자도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변화가 없는데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딱딱 맞히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한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매매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전세가가 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력하게 나고 또 이제 언론에서 막 전세 상승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사긴 사야 된다. 그때는. 네.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유지하셔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거다. 네. 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다시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월세로 요즘에도 많이 가니까 네.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는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어야겠네요. 월세. 그렇죠. 월세도 뭐 전세의 또 다른 대체제니까 전월세 부분을 다 같이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1주택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너무 급하게 막 갈아타려고 하지 마라. 특히 이제 네. 갈아타는 거 대부분 이제 상급지로 막 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다 네. 보니까 그러면 1주택자분도 조금 우선은 좀 기다려 보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차피 뭐 부동산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팔아먹는 건 아니니까 1주택
2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냐면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상급질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집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빨리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살려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1가구 2주택 이런 거 되게 세금 되게 걱정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보유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유리화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를 늘려줘요. 그동안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뭐 1년만 보유해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처럼 여러 채를 사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떨어져 있는 상급지를 그러니까 내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급지를 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경험했던 3번의 장에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돈 들여서 비싸게 대출이자 많이 내가면서 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지금 있는 집 유지하시면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금 1주택자 같은 분들은 상급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상급지의 물건들을 기다리고 눈여겨 지켜보다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점 이하로 이탈했던 물건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물건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돈을 좀 모으고 있으면서 아예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다주택 열리면 그때 다주택으로 가자 이런 전략도 괜찮을까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는 항상 전 단계가 전세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네. 투자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맞아요.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주택자라고 하는 부분을 무조건 범죄인처럼 취급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 1주택자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계속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을 유리하게 하게 되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올라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런 거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안 쳐주고 뭐 네. 이런 거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좀 말려야 될 그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일 거라고 그건 생각이 안 돼요. 들어요. 그건 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상승하잖아요. 네. 시장이 상승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디부터 오르냐? A급지부터 오르잖아요. 좋은 데부터 가겠죠. 좋은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버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바꿔놓고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거는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그 동네 실수요자도 관심이 없는 아파트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아파트가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연히 실수요자라면 사죠.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을 세금 혜택을 주니까 들어가겠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는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재테크 지식이 늘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을 보고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입지를 보셔야 돼요. 절대로 준공 미분양에 혜택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입지가 나쁜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세가 상승을 해야 뭐 혜택도 받는 거지 시세 네. 상승이 안 될 것 같은 입지인데 뭐 네. 혜택을 준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안 좋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게 네. 지금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다주택은 보통 애매한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하나로 가기도 뭐 취득세부터 막 해서 뭐 어렵고 팔리기도 않고 팔리지도 잘 않고 금매로 다 던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에이, 그래도 조금씩 정리하자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주택자 분들은 뭐 개수 늘리기보다는 뭐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내 물건들이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네. 입지가 좋아서 사람들이 올 만한 것이냐를 냉정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범용적인 상식에서 괜찮은 지역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내가 그냥 얘 쳐다보기 싫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청주 아파트. 청주. 근데 여러분들이 청주 아파트가 범용적으로 지방에서 좋은 곳이냐 생각해 보게 되면 광역시 다음으로는 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때 또 잘 올라가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내가 쳐다보기 싫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 한 3-4채 가지고 있는데 청주 하나 달려 있어. 이러면 얘네가 먼저니까 얘네들을 버려야 되겠지만 청주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저기 지방에 이름도 모르고 20만 이하의 소도시 아파트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주는 내버려두고 얘는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셨을 때 이 물건이 A급 입지에 해당되느냐 범용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했던 청주 아파트다. 그럼 얘는 가지고 있어야죠. 나머지는 정리하고 네. 그 대신 한 가지는 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왕이면
광역시 아파트로 갈아탈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청주 아파트를 버리냐 안 버리냐가 핵심이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구가 많은 동네에 있는 실수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니까 지금 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봐서 광역시에 괜찮은 지금 분위기가 나타난다면은 또 그러면 지방 풀어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광역시 잡고 청주를 파는 식으로 잡아야죠. 왜? 그때쯤 되면 광역시의 분위기가 청주 같은 동네로 또 번져나게 되면 내 거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 게 지방을 풀어도 네. 또 보면은 이제 광역시는 좀 덜 풀고 뭐 소도시 먼저 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요번에 만약에 푼다 그러면 그냥 지방 일괄적으로 푼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광역시는 좀 나중에 풀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제가 그냥 제 경험인데 소도시는 쳐다도 안 봐요. 정부 입장에선. 네. 네. 그리고 사람들도 쳐다도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놈만 건드리면 돼. 네. 네. 지금 지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도시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결국 지방을 가지고 타켓을 뭐든 푸는 거는 광역시를 포커싱을 해서 정부가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지방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혜택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집중되는 지점은 광역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창원이라든지 뭐 좀 인구가 큰 괜찮은 도시들. 큰 도시들 그런 곳들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고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방을 만약에 풀게 되면은 이제 2010년 뭐 이때는 지방 광역시도 뭐 오르긴 했지만 지방 소도시들이 진짜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전세가 막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지방 소도시까지 갈까?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미쳐가느냐의 차원인데 지금 광역시가 오르면서 지방 소도시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타임 스케줄이 일정하게 맞아요. 갑자기 지방 소도시 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정읍시 뭐 이런 거 뭐 인구 되게 적잖아요. 네. 지방 광역시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읍시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2009년도에 부산이 먼저 그때 딱 지방이 풀리고 그때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적으면서 사람들이 네. 가장 선호하는 곳이 부산이었고 부산이 2009년부터 미친 듯이 오르면서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퍼져나가고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는 게 2009년에 다 풀었는데 2009년에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09년 오른 부산이 2011년도에 굉장히 주춤해졌던 상황에 대구는 그때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차를 두는데 네. 인구와 그다음에 당시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터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흔히 하는 말로 모든 동네가 미쳐요. 그러니까 즉 2008년, 2009년에 지방장을 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동네가 사람들이 부산이라고 생각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요리조리 찾아보는 과정을 시간적인 텀을 거치면서 우리 그 서울과 수도권장 우리 얘기하고 이번 상승장 얘기할 때 미친장이라고 얘기하는 장을 보통 19년에 시작해서 19, 20, 21년 네. 상반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방까지 퍼졌잖아요. 지방장의 상승이 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쯤에 지방장 전체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011년을 지나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춤하면서 그때 2012년도 뭐 이런 데에 뭐 그 당시 되게 군산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맞아요. 뒤늦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결국 뭐냐면 시차를 두고 오르고 결국 큰 틀로 보게 되면 A급을 기준으로 해서 번져나가는 시간적인 타이밍과 스케줄이 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그럼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뭐 지방에 다시 한번 온기가 온다 그러면 뭐 광역시부터 이제 시작은 될 것이다. 뭐 이건 뭐 원래 그런 패턴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인구 감소가 명확하게 이제는 네. 202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아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요. 제가 고민 안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10년 전, 20년 예전에도 전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항상 그러니까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인구 감소와 관련된 얘기 사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부산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인구 감소 얘기하면서 거기 뭐 밀가루 공장이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소름 끼쳤어요. 2007년인가 2008년에 제가 그때 동아일보 기사인가 어느 기사에 부산의 신발 공장이 문을 닫고 어쩌고 저쩌고 뭐 화승 르카프 공장이 뭐 이러면서 나왔던 기사가 2017년인가 8년인가쯤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최악이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그 풀 때
정부가 막 풀 때 저는 바로 그것들을 보면서 지방을 왜 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방을 왜 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죠.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들은 평상시 여유 있을 때 하는 생각이고요.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여러분들 공시지가 1억 미만 제가 2021년도에 그거 나중에 뒤집어지니까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를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르는데 당신은 왜 헛소리 하십니까? 라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광풍이었으니까 그냥 뭐 모든 지역의 공시지가 1억 이하면 막 다 사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랬느냐? 돈 버는 게 먼저 앞서니까 안 보였던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저금 얘기했잖아요. 저금 얘기한 게 왜 머릿속에서 저금이 생각났냐면 지난 장에 제 기억으로 마지막이 정읍이었어요. 뭐 정읍이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정읍에 사람들이 막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찾다 정읍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정읍을 가봤거든요. 농공단지 있고 참 평화롭더라고요. 네. 뭐 그 동네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이 동네가 산업단지로 보기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정읍 옆에도 산업단지 있다. 산업단지에 출퇴근 할 수 있다.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10년에서 14년 그 사이에 제가 몇 년도인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구 구조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과거 사례를 역사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전문가분들이라는 분들이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인구 구조 얘기를 하신다면 부동산 공부 안 하셨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10년, 14년 뭐 그때 지방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때 집값이 올랐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불장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때 막 장난 미친 아니었죠. 수준이었어요. 네. 그때는 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근데도 그때 지방을 누가 사냐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제 네. 주변에서도 왜 지방 가서 그러고 있냐고 저한테 많이 했는데 여기 완전히 지금 뭐 다 뭐 노다지야 뭐 이래도 말을 듣지 않았었던. 그렇죠. 근데 그때는 노다지였는데 또 한참 또 또 지나고 지나니까 보니까 바로 노다지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는 바로 또 물건이었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복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서 네. 유치원이 줄어든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나 뭐 가격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는 그 기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 구조를 가지고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 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그걸 뭐 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살 때 내가 또 사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누구는 못 사게 하고 누구는 사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게 투자의 판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부룡님 모시고 최근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지금 안 좋다 하는 지역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점 구간인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성급하게 따라 사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무작정 막 정말 말 그대로 막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의 판단하실 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